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제 소유재산 구분에 따라서 소득 인정의 산정 방법이 좀 다른데요.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어르신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제 소유 재산별로 다르게 산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소득 인정 금액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부동산과 금융재산의 그 소득 인정 금액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의 그 소득정산 비교를 할 텐데 부동산 1억, 그 다음에 예금액 1억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1억은 이제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소득 인정 금액 차이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26,666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득 인정 금액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동산을 1억을 소유하겠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1억에서 일단 이 중소도시인 경우에는 저희 8,500만 원을 기본공제를 해주게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1,500만 원만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에서 12개월수로 나눠서 결론적으로 5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소득산정 금액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금의 경우는 1억에서 기본공제가 2천만 원이 되니까 8천만 원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에서 12개월수로 나누게 되면 26만 6,660원이 소득에 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되고요. 만약에 또 차후에 1억에 대해서 은행에 예치하게 되면 보통 한 3%의 이자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자 발생이 한 300만 원을 하게 되죠.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 금액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300만 원에서 만약에 이게 연간이니까 12로 나누게 되면 그 월수 금액 가지고 계산하되 거기서 4만 원을 빼줍니다. 4만 원을 빼주게 되면 격공적으로는 21만 원이 소득 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금 1억을 가지게 되면 26만 6,660원하고 21만 원을 더해서 47만 6,666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5만 원 차가 많으니까 40만 6,666원이 예금 1억을 가진 사람, 부동산 1억을 가진 사람보다 소득 인정 금액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1억이라도 이런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1억과 예금의 1억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부동산 1억과 예금의 1억을 증가한 경우에는 소득산정 금액은 26만 6천원으로 소득한 사람은 동일하다. 이 표시는 뭐냐면 1억에 대해서 아까 8,500억 뺐었잖아요. 근데 빼지 않고 순수하게 증가한 경우를 기존의 돈이 이제 기본 공제를 하지 않고 있을 때 예금의 1억이 증가한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기본 공제를 안 하게 되면 이렇게 똑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되는데. 근데 예금 1억의 이자 발생으로 보게 되면 그럼 여기서 1억의 예금 이자 발생한 걸로 보게 되면 3% 계산할 때 300만 원 이자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이렇게 계산하면 21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보면 부동산 1억 증가 시 이 기본 공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26만 6천 원이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예금 1억인 경우는 47만 6,666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 기본 공제를 하게 되면 또 틀려지죠. 아까도 1억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이번에는 기본소득 공제를 안 했을 때는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부동산 5억, 그 다음에 예금 5억을 따라서 이제 분리를 제가 이것도 한번 산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산정을 해봤는데 이 소득 인정금액 차이가 무려 16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소득 인정금액의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동산 같은 경우 5억을 해서
대도시 같은 경우 1억 3,500을 뺐을 때 이렇게 보시면 121만 6,666원. 예금에서 했을 때는 5억이면 2천만 원만 공제되니까 더 늘어나게 되죠. 소득인정 금액이. 그죠? 거기다가 이자 소득. 5억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 3% 정도 수익이 난다고 생각했을 때 이자 소득이 1,500만 원이 발생을 하게 돼요. 연간. 그래서 여기 10 나누면 4만 원 빼면 121만 원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럼 요거 두 개 합하면 281만 원. 부동산 하나만 5억 가지고 있으면 121만 6천만 소득이 인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차감을 하게 되면 한 약 160만 원 정도가 더 소득 인정에 잡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액이 클수록 예금 부분이 더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동일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따라서 소득 인정 금액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약에 같은 동일한 재산이라 그러면 연금 120만 원을 받고 부동산 3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2억 7천만 원 정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도시에 만약에 거주하고 있다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 역전 감액에서 대상이 안 됩니다. 비대상이고 그래서 연금 최저 50%까지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이라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50%까지는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일단 결론적인 얘기고 그러면 그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소득 인정 금액은 보시게 되면 321만 8,333원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기준 금액이 부부 기준일 때입니다. 부부 기준일 때 395만 2천원이 나옵니다. 단독 기준인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 구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인 경우에 이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아까 3억이라고 그랬죠. 부동산 3억에서 대도시인 경우는 1억 3,500을 뺍니다. 그래서 4% 계산해서 12로 월수로 나누니까 55만이라는 소득 인정액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예금을 보게 되면 예금은 2억 7천만 원이 있습니다. 2천만 원을 빼니까 2억 5천원에 대해서 4%, 12% 월수로 나눠서 83만 3,333원이 나옵니다. 보시면 되고요. 이자 소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금으로 2억 7천만 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810만 원이 되는데 여기 이제 3% 계산하면 81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한 거고 그래서 월수로 나눠서 4만 원을 기본공제를 빼주게 되죠. 그러면 63만 5천 원이 여기 이제 산정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연금은 120만 원을 받으니까 전액을 다 120만 원을 갖다가 소득산정에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4개를 전부 다 합하게 되면 321만 8,333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득산정의 기준이 395만 2천원이니까 그 이하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일단은 뭐냐면 소득 역전 감액 금액에 해당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민연금 50%까지는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와 이제 동일한 재산, 대도시에 거주한 동일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 중소도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똑같은 재산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소도시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는 소득 역전 감액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최저 50%에 해당이 되지만 소득 역전 감액의 대상이 되면 연금으로 해서 최저 50%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감액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대도시와 중소도시하고 차이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산적 계산을 해보면 소득 인정 금액은 338만 4,999원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 역전 감액에 대상되는 금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보면 여기서는 차이가 안 나죠. 차이가 안 나는데 부동산에서 차이가 납니다. 부동산 3억인 경우에 여기는 기본공제가 8,500만 원이죠. 아까 대도는 1억 3,500이니까. 그래서 71만 6,666원이 나와서 더 증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대도시하고 중소도시하고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대도시하고 중소도시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대도시를 거주하게 되면 소득 역전 감액에 해당되지가 않고 국민연금과 기초금 연계 감액에 의해서 50%까지 지급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중소도시 거주한 경우는 소득 역전 감액에 해당이 되고요. 국민연금, 기초금 연계에서 50%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금액 역전 감액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대도시 거주자보다는 조금 적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도시 거주자인 경우는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는 기초금은 더 많이 중소보다도 더 많이 수령하게 되고 부동산에 대한 항무의 상승도 볼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근로급여를 수령하는 자와 연금 수령을 수령한 자에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급여 생활자가 259만 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 수령자가 100만 원 정도 받았을 때 이렇게 받게 되면 우리가 소득 환산액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근로급여를 받는 자의 때는 이 116만 원의 기본공제하고 30%를 공제를 받기 때문에 요 소득 인정 금액이 1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연금 수령자 같은 경우는 100만 원 기본 공제가 없기 때문에 100만 원 전액을 받아야지 소득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급여자 259만 원하고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는 사람하고는 소득 인정은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기초연금하고 차별 발생하는 게 뭐냐면 급여생활자인 경우는 소득금액 인정에 기하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연금 수령자 같은 경우는 소득 인정의 기준 이하를 하더라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에 따라서 감액으로 지급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급여 받는 데에서도 많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로급여하고 이제 국민연금 그 수령자하고 한번 생활 능력을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이 근로자의 경우는 이제 259만 원 월급을 받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을 전액을 수령받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314만 9,520원을 가지고 생활 능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월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연금 수급자인 경우 보시면 연금 수령자는 만약에 10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한다 치면 연금과 이제 기초연금의 이제 절반에 가까운 수령을 상대적 바탕감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은 이제 보면 전액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 수령자인 경우에는 50% 대략 한 50% 정도 수준을 받게 돼요. 그래서 41만 9,640원이 되게 되죠. 그래서 생활 능력으로 보면 140만 원 정도의 수준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활 수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근로급여자하고 국민연금 수령자하고 만약에 예금을 2억씩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제 예금 2억을 보유한 경우에 이 환산액이나 이자 수입이나 뭐 이렇게 산출 내역은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환산액은 60,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46만 원에서 106만 원이 소득 환산액이 나옵니다. 이건 똑같죠. 그럼 뭐 보시면 생활 능력에서 보시면 이 근로수급자인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연이자를 600 받으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 수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한 달에 50만 원 수익해서 314만 9,520원 50만 원 플러스 하니까 한 360만 원 또. 연금 수령자인 경우는 한 190만 원 정도 되겠죠. 이거 가지고 이제 한 달에 생활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뭐 항상 190 정도 가지고 있게 되면 부부가 생활하기에는 좀 빠듯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과 금융재산 또는 거주지역에 따른 이제 구분도 해드렸고, 급여생활자와 연금 출연자에 대한 비교도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